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오늘의 주제는 성장을 위한 위기 극복과 관리법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맡게 된 이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극복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이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겪어서 이제 성장해온 이야기를 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위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저는 보통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저도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상태로 있었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보통의 제일 큰 경우는 아무래도 돈이더라고요. 가장 큰 위기는 돈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극복을 하고 또 못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나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이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신 것 같으신가요? 밑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실 수도 있고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1인 기업으로 밑에서 제가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끌어줘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하게 됐는데요. 어느 순간 떠올려 보니 이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제가 끝으로 가족과 친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직원으로 고용이 되었든 혹은 내가 사장이 되었든 결국에는 내가 내 복지를 챙겨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사실 제가 직원과 동업자라고 쓰기는 했지만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돈이겠죠. 더 많은 돈을 주면 또 행복해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시간입니다. 요즘은 워라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나에게 혹은 내가 가까운 동업자나 직원에게 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 내가 더 집중하는 가치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 가지 다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해놓은 이유는요. 이제 소상공인으로 어떤 1인 기업으로 사실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또 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인정을 받고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과정 중에 제가 했던 방법들이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인물 등록을 하는 우리 N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놓으니까 사실 저는 명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모임을 가니까 다들 기업 대표님들이 명함을 갖고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좀 쑥스러운데 잠시만요 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저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명함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 되게 대단하다.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N사의 요 등록 정보 방법을 찾아보시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맞는 조건만 맞추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요 극복했던 방안들은요. 최소한의 돈을 들이지만 내가 가진 노력과 성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과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1인 기업을 시작하시거나 이미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 포털을 많이 쓰시는데요. 보통 이제 전자책이나 어떤 온라인 상품을 구비를 해놓고 이제 이걸 읽은 사람들이나 읽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공간에 모으려고 합니다. 이 N사 카페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지금
큰 영어 학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나열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업을 좀 다양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외국어, 뭐 러시아어든 스페인어든 이런 쪽으로도 커뮤니티를 해놓고 저랑 비슷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따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거는 한 3개월 전에 시작한 것도 있고요. 오래된 곳은 한 6년 정도 전에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지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노출을 해야 하는 과정 중에 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줄까? 사실은 안 찾아주는 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된 너무나 감사한 케이스도 사실 N사 블로그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는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시작은 한 8, 9년 전에 했는데 한 5년 이상을 거의 안 쓰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1인 학원이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내가 온라인 학원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분들만 돕자라고 했더니 너무 시장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올해부터는 제가 고민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제한하지 말고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곳은 제가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키워드를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무자본에 대한 거, 어떤 소자본에 대한 거, 창업에 대한 거, 그리고 외국어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쌓기 시작한 게 올해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12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됐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를 통해서 저에게 또 이렇게 강의의 기회가 왔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보시면은 뭐 이웃이 되게 많거나 특별히 뭐 스크립이 많거나 글보내기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꾸준히 계속 쌓아왔던 거죠. 그래서 블로그도 사실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컨셉을 정해서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위기 극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기라는 걸 생각했을 때 위기가 뭘까라고 이제 막 검색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제 그 이름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거였고, 두 번째는 그래, 위험하고 기회가 같이 있는 게 위기네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 강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위기가 봉착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는 사실은 또 다른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강의가 또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지만 지나면 또 기회가 되겠죠. 또 많은 분들에게도 그럴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쳐왔던 20대, 30대의 위기는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학 졸업한 시기에 저는 외국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회사를 가기도 어디를 가야 될지 학점도 너무 낮고 뭐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뭘 해야 할까라는 첫 번째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저를 뽑아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사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국제결혼을 돕는 번역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TV 회사였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너무 숨이 많이 막히는 거예요.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구조가 아니었고, 당연히 제가 꿈꾸던 유토피아가 세상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곳에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탕비실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시작해요. 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난 뭐가 그렇게 힘든 걸까? 너무 숨이 막히네 라는 고민을 할 때 위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돈을 조금만 벌더라도 위기가 더 없을 만한 그냥 프리랜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20대 중반에 전공을 했던 러시아어로 강의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 강사가 됐는데요. 그때부터는 가치에 대한 고민과 위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굉장히 좋은 큰 회사들을 통해서 강의를 나가서 통역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매긴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시간당 이만큼의 비용을 받고 해야 돼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올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혹은 나는 그 사람과 되게 좋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거래처가 끊길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럴 때 또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 나는 가치를 낮춰서 쭉 가야 할지, 아니면은 어차피 한 번은 높여야 하니까 높여서 좀 다른 단계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가족과 애인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문제를 뭐랄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와 제 문제를 너무 동일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넌 이거 해서 안 될 것 같아. 뭐하러 그걸 해? 실제로 제가 이제 창업을 했을 때도 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어떤 수강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러시아어 강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냥 대기업에 다니는 수강생이었는데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일 수도 있지만 저 또 이제 나름의 위기였죠. 이 말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말대로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소신껏 밀고 나가야 할지 지나고 나니까 또 다 기회로 되긴 했지만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실 돈에 대한 겁니다. 저는 원래 사업장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지금은 사업장도 내고 이제 결혼도 해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전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더 와닿게 되더라고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는데 저는 다 좋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정도의 아마 고민이 제가 겪었던 가장 피부에 와닿던 1차적인 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2차적인 위기가 또 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막 고민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또 고민을 하던 끝에 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드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젠가라는 보드게임을 엄청 좋아하진 않은데 이 이미지를 보니까 또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떠올라서 가져오게 됐어요. 이렇게 나무로 쌓아놓고 위에서부터 빼면서 이제 무너지면 지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밑에 1층, 2층, 3층 정도를 보시면 한 칸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위에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기본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나한테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좀 채우는 시간을 드리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를 좀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방법적인 것들은 찾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도 항상 그렇게 저를 판단해요. 이진주, 너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못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몰라서 못하는 거면 공부를 하면 되고 아는데 못하는 건데 그걸로 속상해하면 너가 문제가 있는 거지라고 저는 저를 셀프로 이제 좀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위기의 종류를 제가 2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첫 번째는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제가 넘어설 수 있는 위기입니다. 즉, 제 노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천재지변, 어떤 환경 문제. 물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일회용을 덜 쓴다든지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런 큰 문제를 위기라고 생각해서 막 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움직여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간도 저한테는 작은 위기예요. 그래서 작은 위기들이 이제 올 때마다 저는 평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왜냐하면 뭔가 내가 평안하다, 이쯤 됐다라고 생각하면 꼭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위기가 오고 있고 위기가 인 상태가 안정된 상태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좀 더 큰 위기가 올 거고 얘를 해결을 하겠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작은 위기들이 있다가 더 큰 위기가 올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제가 훨씬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절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더 잘되게 하려고 오는 거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찾기 위해 자존심을 많이 버리기로 했어요. 이건 이제 제가 S사에 있는 포털에서 사람 구인구직을 많이 하는 곳이죠. 제가 사실 소상공인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한 지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6년 동안 이런 곳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고, 이제 가끔 필요할 때 프리랜서들이 이제 조금 도움 받으려고 했던 것 말고는 내가 이곳에서 어떤 나를 알려야지, 내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전에 그 내용이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무조건 나한테 오는 사람만 받을 거야. 나를 지켜주는 사람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회는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온라인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 혹은 소상공인을 이제 시작을 했다가 안 되니까 지원을 한 3-4번 했는데 한 일주일 했는데 답이 없더라. 저는 이만큼 지원을 했고요. 한 10분의 1 이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그 자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제가 한 6년 전쯤 번역했던 동화책을 번역한 게 있었는데 거기와 관련된 통역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러시아어라는 걸 이제 나중에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게 됐는데요. 통번역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6년 정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경력 단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날 뽑아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위기 극복 방안은 찾으면 나온다. 내가 안 찾았기 때문에 없던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20대 때는 못했어요. 뭔가 찍고 나서 저도 뭔가 누군지 알리고 싶으니까 저는 이런 걸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저희가 했던 사진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사진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인연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당장 큰 수익이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쌓아가는 거죠.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외국어 인강을 한 6년 전 찍은 게 역시 마지막이었는데요. 또 이제 그런 기회를 찾게 돼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저한테 흔쾌히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찍히면 어떡하지 막 고민했는데 그래도 또 안 했지만 다른 쪽으로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름 연륜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S포털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도 저에게는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눴던 대화들을 살짝 올려봤고요. 이거는 사실 좀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1인 기업 하면은 나 알려지고 싶어. 나 막 뭐 유튜브도 구독자 얼마 되고 뭐 시청 시간 얼마 돼서 돈 벌고 싶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작은 다 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0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무 왜 해도 안 되지? 라는 행동을 저도 똑같이 했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 분야에서 검색하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려놓은 강의들이에요. 실제로 돈을 받고 팔았던 강의도 있고 그냥 제가 혼자 찍은 강의도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걸 사실 보여드리는 거는 모든 시작이 0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직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보면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시간을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K 플랫폼을 통해서 얘도 다 올해 제가 한 2-3달 정도 고민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온라인사는 사실 제가 T사를 제일 먼저 썼거든요. T사가 좀 올리기가 쉽고 이제 거기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외국어를 코칭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다른 잘 되는 영어 선생님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외국어를 온라인으로 코칭하는 것도 수강생이 있구나.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 라고 시작을 했다가 1-2달은 되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바꿔야겠죠. 내가 바뀌어야지 뭐 수강생이나 손님들이 바뀔 수 없으니까요. 그런 과정 중에 T사보다 약간 까다로운 K사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기 싫었어요. 자꾸 반려가 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처음에 보여드린 네이버 N사
녹색창 카페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커뮤니티는 제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플랫폼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규정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지. 왜냐면 해야지 기회가 생기니까. 해야지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 저도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가 멈추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 T사에 올려놨던 그 창업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신 분이 K사 매니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좀 조언, 피드백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이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만 보긴 했는데 그 조언을 받고 나니까 제가 가만히 있기가 좀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잘 하라고 시간까지 내주셨는데 그럼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외국어랑 이제 영어로 시작해서 꾸준히 돈 버는 1인 부업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T사에서 저를 알았던 분이 저에게 아카데미에 입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나는 이거 푼돈 벌어서 하기 싫어. 푼돈 버느라고 이런 거 굳이 귀찮아라고 했다면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팔렸냐라고 하시면 사실 아직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브랜딩을 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10개, 10개보다는 100개를 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있다면 훨씬 더 쉬운 게임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저의 위기를 극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꼭 저처럼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게 전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툴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요 같은 채널에서 카카오톡 채널 강의도 해주신 분을 봤었거든요. 요 채널도 만드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제가 6개 정도를 해놨는데 가운데 하나는 비즈니스 채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외적으로는 그냥 개인 채널이고 충분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왜 해놨냐면요. 이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저를 알게 됐는데 저랑 소통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회사 채널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란들이에요. 이제 비즈니스 채널을 하는 조건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름하고 요거하고 같냐 안 같냐 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도 N사 바로 가서 누르시면은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다 만드실 수 있어요. 한 사람당 100개까지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다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대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번호로 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바로 말을 걸 수 있다면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나 예비 수강생, 예비 고객이 이 채널로 찾아와서 말을 걸어줬을 때만 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잘 정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도 이걸 최근 해놨는데 요 안에다가 이제 그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상담 신청서는 여기, 뭐 약도는 여기, 그런 것들도 다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오늘 일단 오픈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락 왔던 걸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제일 왼쪽은 제가 러시아어 개인 수업에 대한 문의였고요. 가운데는 제가 스페인어 수업에 대한 문의였고요. 제일 오른쪽은 통역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역에 대한 문의는 제가 별스타그램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와주신 분인데 그것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저를 넓혀가고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위기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고립돼 있고 내 재고가 많아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같이 하려고 했던 지식 창업은 재고가 최대한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툴들을 좀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요번엔 제가 당근마켓이라는 이거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근이라는 곳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당근을 시작했던 건 올해 2월이었나? 제가 그때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투룸에서 혼자 살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고민하고 누워 있는데 저기 안 쓰는 그 책하고 게임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번 팔아봐 해가지고 이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이제 해봤는데 진짜로 그게 거래가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름 푼돈이 목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사할 때도 좀 짐 같은 거 그냥 다 버리기만 했다가 이제 쓰게 된 그건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우연찮게 이제 지인을 통해서 나는 음악 학원을 하는데 당근마켓이 괜찮대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광고가 괜찮다고? 당근도 광고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우연찮게 그날 제가 그냥 깔아놓기만 했는데 저한테 5,000원인가 광고 캐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저 왼쪽에 나온 아마 말하기부터 시작이 제가 처음에 했던 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 써가지고 무료 수업을 시작합니다. 무료 체험 30분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정말 문의가 오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차피 공간이 있으니까 그럼 저희 학원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하게 됐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결정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하면서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만 한 10,000원 정도 예산만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꼭 그걸 하지 않더라도 이제 비즈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내가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하면은 알아서 이제 단골 분들이 오시면은 쿠폰도 발행이 되고 제 소식도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든 플랫폼들을 하루에 하나씩은 모두 올리고 있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돈을 많이 쓰면 참 좋겠지만 뭐 제가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는 저랑 비슷한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제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소소해요. 소소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결과가 났던 것들이 있어서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T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기가 되기도 했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러시아어라는 걸 먼저 코칭을 했던 걸 하면서 비대면으로도 수업이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K사는 제가 제 것도 올리기도 했지만 저에게 먼저 입점 문의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놓은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선생님 러시아어 수업하세요? 라고 해서 또 문의가 오기도 하고 통역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F사는 제가 X라고 쓴 이유가 너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올려봤는데 아직 효과를 못 봤어요. 효과 있는 건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려는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F사는 약간 베이킹 아니면은 원데이 운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취미 쪽에 맞는 것 같다. 약간 남녀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5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번역사로도 지금 일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하던 중에 또 저한테 이런 영어 쪽으로 코칭이 와서 넌 너무 감사하죠. 저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받고 브랜딩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려놨던 거고 다섯 번째는 S는 제가 약간 비추천하는 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만약 마케팅 코칭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알려주려는 사람들이 다 견적을 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1시간에 10만 원 해드릴게요. 5만 원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만 원, 5만 원에 해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판매를 하는 사람한테는 부적합하지 않나. 저도 실제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별 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별스타그램도 한 5개 정도 계정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못해요. 잘 못해서 그냥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막 하나로 뭐 열기만 해도 1만 명, 2만 명 오면은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한 대여섯 개 열어보고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있네 없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를 통해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제 통역도 문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그런 게 막 일이 들어오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름만 잘 잡아서 러시아어 통역을 쳤을 때 혹은 어떤 제가 원하는 걸 쳤을 때 나오게 한 거 말고는 저는 팔로워도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나는 팔로워도 별로 없고 인맥도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시작을 잘 못하시니까 그 시작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제가 이제 K사 오픈 채팅을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류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사 커뮤니티와 이웃을 쓰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는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드린 요 캡처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웃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스페인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은 조금 비추천하는 게 이 이웃란에 홍보를 하시면은 신고가 들어와요. 제가 신고를 2번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신고가 되는지를 몰랐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위험하니까 지금 그냥 다른 데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당근 같은 경우도 제가 비즈 프로필 활용하는 방법 N사 쳐보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간이 있다.
내 공간에서 뭔가를 팔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 글을 쓰면 자동으로 떠요. 이걸 광고하시겠습니까? 뭐 그러면 광고 비용이 얼마 나갑니다. 그건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꼭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내가 원하는 거를 그때그때 다르게 잡아보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저는 1인 기업이라는 키워드는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작은 키워드부터 잡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저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요거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근이 저는 몰랐는데 여기서 또 되게 좋은 분들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단계나 사입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엔삽 그 브랜딩을 해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도 똑같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저기 갔는데 이상한 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보시고 믿음이 생기시면 오세요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브랜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한번 체험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주춤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한번 보시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드리니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막 억지로 판매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도 생각을 하시거나 이미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아무래도 고정비죠. 그래서 저는 제 경우는 제 재고는 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전자를 쓰는데요. 제가 6년 전에 이걸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책을 쓰는 그런 게 좀 유행이었고 약간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컨설팅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재고가 없는 아이템으로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소모임을 통해서 그냥 나눠드리기도 해요. 그 대신 이제 어떤 후기나 뭔가 SNS를 요청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으로 세팅을 잘 해두면 가장 좋은 것이 온라인은 대부분 검색해서 찾아오죠. 오프라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내 아이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무조건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비싸더라도 좋은 데 들어가야겠죠. 1층 목 좋은 곳으로. 그런데 만약 내가 정말 소상공인, 이제 막 시작했고 이제 1인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한 두세 명으로 뭔가 하려고 그런다면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은 무조건 직장에 다니든지 프리랜서든지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인건비를 고민하세요. 제가 1인 학원이라는 아이템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직원을 너무 믿을 만한 직원이 있어서 이제 뽑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잘 되려고 하면은 그 직원이 나가서 또 가까운 데 뭘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법을 지켜서 법보다는 사람의 그 행동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상함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했던 그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책을 쓴 거였죠, 사실은.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일해줄 아이들을 만든 거였어요. 그 콘텐츠들을. 지금은 아마 다 이런 플로우로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건물에서 제가 가진 시간도 팔 수가 있고요. 혹은 물건 있으면 물건, 상품, 온라인 상품도 팔 수가 있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둘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일즈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시간을 팔던지 내 제품을 팔아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실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만들 때 실수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이제 고민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될까? 근데 보통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하죠. 왜냐하면 뭔가 하나는 해봐야,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게 이뻐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시원찮네? 그러면은 그걸 빨리 돌리던지 아니면 포장을 바꾸던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까? 저게 낫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못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중에 6, 7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나머지 3분은 하나 하시고 이제 안 되니까 접으시는 분들. 제가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상품이라는 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일단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혹은 내가 자신 있게 요거 하나 코스만큼은 할 수 있겠어. 뭐 한 달 일단 레슨이라든지, 왜냐하면 당장 뭔가를 막 공장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걸 레슨이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해봐요.
했는데 안 팔리면 제목을 바꿔봐요. 그래도 안 팔리면 하나를 더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큰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실수고요. 극복은 하면서 바꿔가는 게 제일 좋은 극복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너무 소중하잖아요. 얘를 이제 팔아봐야 돼요. 근데 팔 때 또 실수가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된대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래도 몇백 명의 분들을 만났으니까요. 한 100분을 기준으로 뵀을 때, 만들다 포기하시는 분이 한 70분? 그리고 한두 번 판매하다가 포기하신 분이 한 29분?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S사 포털 활용하고 이런 것도 얘기 드렸지만, 한 3-4번 하고 한 10번 미만으로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제일 답답해요. 조금 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뒤에 Q&A에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모을 때 또 실수가 있어요. 요즘 이게 엄청 핫해요.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요구사항을 찾은 다음에 내가 팔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다 모르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단타로 쳐가지고 한두 달 막 친절하게 열심히 해서 낚는 기분을 주면 물론 그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옆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회사를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아서 조금 속된 말로 제가 낚아야지라고 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래 못 가실 거고요. 좀 길게 보신다면 진짜 서로 잘하는 걸 나누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정말 잘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분이 직접 몸 구입하지 않으셔더라도 다른 분한테 또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죠. 저는 좀 그걸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사람을 보고 좀 더 멀리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돈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제 개인 아이템으로 외국어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지 않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사람 2명 있고 이렇게 손 밑에서 잡아줘 하는 사람하고 잡아줄게 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요거를 생각해서 이제 또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이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되게 많이 조금 걱정을 할 거예요. 안 해봤던 거니까. 네,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게 되게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더 끌어주고 좀 응원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실 성장하고 있을 수 있었고 제 주변에서 저를 말리던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저를 응원해주지만 그때 제가 저를 좀 포기하고 만약에 그 멘토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저를 좀 포기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내가 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크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아마 100명이 있으면 90명은 걱정을 할 거고요. 한 9명은 비난을 할 거고요. 1명 정도는 응원을 해주면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응원만 해주면 안 되고요. 실제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고요.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에 대해 제일 투자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내가 잘 돼서 가족과 친구를 끌어줄 수 있는, 이웃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족, 친구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 같이 위기 속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강의들이고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추려봤어요. 이제 예전에 뵀던 분들은 대부분 제가 학원 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별로 없었는데 강사님들은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혹은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시작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좀 배수의 진을 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멀쩡히 나가고 있던 강의를 책을 쓰면 잘 된다고? 온라인 저거 하면 잘 된단 말이야? 싹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가 황당했을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제가 뭐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한테 필요한 건 차비, 공과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작이 가능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죠. 내가 고정적으로 월세를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나갈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내놓고 못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썼는데도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굴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라고 하진 않지만 뭔가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약간 자기 과잉 의식?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절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이든 영상이든 조금씩 시작을 하시길 바래요. 하다못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있으면서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일례로 제가 영어 선생님 중에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영어 교재들 이런 걸 쓰는데 저는 다른 방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단 표현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도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한테 찾아온 사람한테도 너가 뭐 때문에 힘드니까 이걸 극복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 막 사치를 부리지 않더라도 내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핸드폰비, 공과금, 월세 이 정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해야겠다. 그 대신 계획은 꼭 세우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걸 잘 못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계획이 없으면요, 그냥 시간이 무르르 흘러가요. 지금 12월이거든요. 되게 많은 생각이 들 때죠. 제일 핫하게 뭔가 시작하시는 분도 많으실 때고, 제일 이제 불안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저는 그 계획을 이번 한 달이라도 내가 올해 가기 전에 이것만은 해야지 라는 걸 좀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못하면 다음 달로 넘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안 세우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수익화에 대한 건 진짜 이런 거예요. 저희 이런 수강생들 많이 만났거든요. 러시아어를 하는데 저는 다음 달부터 하루에 5시간씩 3개월을 할 겁니다. 그럼 잘하겠죠? 라고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미래를 저한테 갖고 오셔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죠. 5시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5시간을 한다 해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모든 일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방법적인 걸 다 알고 머릿속에 그려놔서 실행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책만 본다고 늘지 않는단 말이죠. 얘도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막 계시죠. 제가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막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건 없어요. 그럼 이제 저는 상담에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막 다른 사람 판단을 하면 그럼 본인은 어떤 걸 하셨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10분 중에 9분은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고 1분 정도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부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정말 솔직하게 최소 3년 이상은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전업인데도 2년 이상이 걸렸으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는 약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 6개월 안에 포기를 다 하시는데요. 이게 진짜 이상한 습관인 게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런 거잖아요. 저희 조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저도 초등학교 나올 때 6학년까지 나오고 중고등학교 6년을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성인이 돼서 제 첫 아르바이트가 뭐였지? 피자헛 아르바이트 그 설거지하는 거였는데 그거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제가 1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넘는 거를 간과하시고 이제 6개월, 3개월, 1년 막 이러시면 내가 힘들어지죠. 그게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위기의 가장 큰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멀리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남아서 그럼 앞에부터 살짝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적어주셔서 제가 지금 대답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강의 끝난 다음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찾아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채널들은 진짜 다 내가 방법은 찾으면 다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았죠. 지금 또 이렇게 댓글 주셔가지고 제가 응원도 너무 감사히 받고 있고,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함께 존재하는 거라고 또 얘기도 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또 몰입된다고 해주셨고,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감을 잡고, 그쵸? 맞아요. 사실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를 대부분 뭔지 모르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좋아하는 걸 뭔지 고민하는 거를 그래서 직장에서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좋죠. 왜냐면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막막하니까 제가 좀 그랬었고, 하다못해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강의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멀리 보는 거 연습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